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는 2024년도 1회차입니다. 네, 전기기사 실기 문제를 같이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수전설비 도면입니다. 단선결선도를 주었죠. 154kV 수용가의 수전설비 단선결선도의 일부분, 이 도면을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라고 그랬습니다. 도면을 보면 삼상 154로 수전해서 변압을 합니다. 변압기가 있는데 얘는 154에서 229로 변성하는 그런 변전실이죠. 그래서 1차 측에는 G12죠. 그래서 154 선로 쪽은 G12를 이용하고 2차 측은 V12를 이용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이런 단선 결선도가 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자료를 보면 CT의 전격을 주었습니다. CT는 1차는 200, 400, 600, 800, 1200, 1500이고 2차는 뭐 5죠. 또 변압기 전격을 줬습니다. 메가볼트 암페어로 이 주어진 표를 이용해서 답을 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가번을 보시겠습니다. 변압기 2차 부하 설비 용량이 51메가와트, 수용률이 70%, 부하용률이 90%일 때 도면에 변압기 표준 용량을 메가볼트 암페어로 선정하시오 그랬죠. 변압기 전격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전격. 단 변압기 전격을 참고해서 선정하고 기타 조건을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보면 여러분들 수용률은요.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유 전력입니다. 물론 퍼센테이지로면 이제 100을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식에서 요 최대 수요 전력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최대로 사용하는 만큼만 설비를 보유하면 되겠죠. 변압기는 부하 설비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 부하 설비 용량의 합을 변압기 성전은 아니라 뭘로 한다? 최대 수요 전력을 만큼 변압기를 선정하면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수용률만 가지고 지금 얘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설비 용량에다 수용률을 곱해주면 되죠. 설비 용량이 51메가와트입니다. 거기에 수용률 0.7을 해주면 메가와트입니다. 단위는. 근데 여기서 뭘로 되어 있어요? 메가볼트 암페어입니다. 그러면 메가와트를 자 유효 전력을 피상 전력으로 바꿔주려면 뭘 0률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0률로 나눠서 계산했더니 39.67이 나오죠. 39.67 메가볼트 암페어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전격에서 여러분들은 변압기 전격에서 어디에 해당해요?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선정한다? 40 메가와트를 메가볼트 암페어를 선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죠. 답안을 보십니다. 변압기 1차 측 DS의 전격 전압을 킬로볼트로 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요 변압기 154 측입니다. 154 측, 154 그러면 154 킬로볼트 쪽의 전격 전압입니다. 개통 최고 전압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얼마로 한다? 170 킬로볼트로 탑을 해 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네. 납원도 170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네, 답번을 보시겠습니다. 답번에 CT1의 B는 얼마인지 주어져 있는 표에서 선정하시오 그랬죠. 강에서 선정한 여러분들 변압기 선정을 뭘로 했습니까? 40메가볼트 암페어로 선정했었죠. 40메가볼트 표준 용량으로 여러분들은 기술 계산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정한 변압기 표준 용량을 참고해서 변류기 전격전류 산정 시 여유율은 1.25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CT1은 B. 지금 이 CTB입니다. 얘의 CTB를 구하라고 하는데 얘는 전격 전류 1차 전격 전류를 구해서 몇 배를 해준다? 1.25배죠. 1차 전격 전류는 40MVA면 40 곱하기 10의 3승은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삼상입니다. 삼상 154죠. 삼상 노트 3에 154 킬로볼트. 자, 킬로볼트 약분되니까 현재는 1차 전격 전류입니다. 그 1차 전격 전류 여율은 얼마다? 1.25배입니다. 그래서 1.25배를 계산해 주시면 187.45가 됩니다. 187.45A.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뭐가 있습니까? 전격은 CT 전격은 200, 400, 600 쭉 있지 않습니까? 지금 187은 여기에 해당하죠. 그러면 우리는 뭘로 한다? 1차 CT는 200이 돼야 되죠. 200대 5. 그래서 CT, 얘의 CTB는 뭐다? 200대 5.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번입니다. 지금 154에서 투톤으로 변성하는 변압기 2차 측에 V12가 있습니다. 요 V12의 전격 차단 전류가 23kA일 때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메가볼트 암페어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차단 용량을 구하는 식은요. 누트 3의 차단기 전격 전압입니다. 거기에 전격 차단 전류죠. 누트 3, 물론 만약에 퍼센트 임피던스법 같으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기준 용량입니다. 100의 기준 용량에서 구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누트 3에 뭐가 주어졌고, 지금 요 229 쪽입니다. 229의 차단기 전격 전압은 229의 차단기 전격 전압은 25.8입니다. 25.8 킬로볼트. 그래서 차단기 전격 전압 25.8 곱하기 차단 전류가 23입니다. 너도 킬로볼트이고 너는 킬로암페어니까 킬로 곱하니까 메가볼트 암페어 되죠. 그래서 이 값을 바로 계산해서 여러분들은 1027.8 메가볼트 암페어를 계산해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번을 봅니다. 자, 과전류 계정입니다. 과전류 계정기 전격 부담이 9V일 때 이 계전기의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전격 부담이 뭐예요? CT 2차 측에 걸리는 부하죠. 피상전력입니다. 부하는 어떻게 구한다? I자승 Z입니다. I자승 Z.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임피던스를 구하라 합니다. 임피던스는요, I자승 분의 피상전력. 피상전력을 구라고 주어졌습니다. 너는 구다 그랬죠. 여러분들 CT 2차 전류는 5A지 않습니까? 5제곱, CT 2차 5제곱. 그래서 25분의 9 계산해 보시면 0.365입니다. 그래서 마번은 0.365와 같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번을 보시죠. CT7, CT.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와 같이 비율 차동 계정기로 왔습니다. 87T 비율 차동 계정기. 비율 차동 계정기에서 지금 얘를 물어봤거든요. 지금 CT7이 여기 있는데 변압기가 델타 Y 결선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CT는 여기는요, Y 결선 하면 되고요. 여기는 델타야 되겠죠. 그죠? 지금 델타 측입니다. 요 델타 측. 얘 1차 전류가, 여기에 부하 전류가 1차 전류가 600A가 흐르고 있다. 600A일 때 CT 2차에서 비율 차동 계정기 단자에 흐르는 전류와 같이 흐르는 요 전류는 몇 암페어냐? 단 유상 보정이 되지 않은 비율 차동 계정기이며 변류기 결선에 의하여 변류기 결선, 이 변류기 결선에 의해서 유상을 보존한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1차에 600A 걸리면 2차는요, CTB가 1200대 5랍니다. 1200대 5로 다운해서 흐릅니다. 근데 여기서 얘는 델타 결선이거든요. 지금 요 델타에서 어디로 갑니까? 선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선으로 나가야 됩니다. 와 같이 델타에서 선전류 관계거든요. 그러면 얘는 몇 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델타 결선에서 상전류, 즉 상전류와 선전류 관계는 루트 3배 관계에 있습니다. 즉 선전류는 Y 선전류는 루트 3배의 상전류죠. 지금 요 상에 있던 요 델타로 된 요 여기에 흐르는 것이 이만큼이거든요. 요 놈을 얼마로 루트 3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요 전류에 대해서 요 전류에서 루트 3배를 해줘야, 즉 비율 차등 계정기로 흐르는 선전류의 값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루트 3배를 해주시면 4.33A입니다. 뭐 Y축은 이쪽은 그대로 그 2차 전류 루트 3배 값이 그대로 나가는 거죠. Y결선이기 때문에 선전류, 상전류 관계가 같은 관계죠. 그래서 와 같이 4번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출제가 됐었는데, 수변전 설비 문제를 볼 때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른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 설치해야 되는 인체 감전 보용 누전 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와 동작 시간은 몇 초인지 몇 초 이하를 사용한지 쓰시오. 여러분들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욕실, 화장실이죠. 만약에 욕실, 화장실이 없으면 기본은 30mA의 0.03초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전류 동작형이죠. 근데 물기 있는 장소는 30이 아니다. 15mA입니다. 15mA의 0.03초이면서 전류 동작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5mA 0.03초 합니다. 자, 3번 보시겠습니다. 사용 중인 UPS 무전원 전원 공급 장치죠. Uninterruptible Power Supply의 2차 측에 단락 사고 등이 발생했다.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 UPS와 고장 회로를 분리하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지금 여러분들 단락 사고 나면 회로를 끊는데 뭘 씁니까? 지금 이거는 MC12를 씁니다. 이게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배선용 차단기를 쓰거나 또 뭘 씁니까? 퓨즈를 쓰면 되죠. 퓨즈. 근데 이제 이건 속단 퓨즈입니다. 신속히 끊어지는 속단 퓨즈를 쓴다. 속단 퓨즈. 맞으면 끊는 사이클 수가 굉장히 작은 빨리 끊어지는 속단 퓨즈. 또 하나가 뭐가 있더라? 반도체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차단기. 그래서 UPS 2차 측에 사고 났을 때는 항상 우리 기본적으로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MC12 가장 많이 쓰는 게 MC12로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선용 차단기, 속단 퓨즈를 이용해서 퓨즈입니다. 배선용 차단기 퓨즈. 근데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느냐? 반도체 차단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끊는다는 것이죠. 반도체 차단기. 이렇게 3개를 기억을 해 두시자. 4번을 보시겠습니다. 어느 빌딩에 수전 설비를 계획하고자 한다. 이 빌딩에 예측되는 부하 밀도는 조명 20V 제곱미터, 일반 동력 35V 제곱미터, 냉방
40V/제곱미터 제곱미터이다. 이 빌딩의 면적이 7만 제곱미터인 면적이 있습니다. 이때 부하 설비의 용량을 구하라. KVA로 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상정 구합니다. 예상에서 부하를 지정하는 방법은 PA 플러스 QB 플러스 C이죠. 지금 여기서는 요 A에 대한 내용을 다 주고 지금 나머지 분부와 이런 것은 지금 가산부하는 없고 얘만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면적은 주어졌죠. 면적은 얼마로? 7만 제곱미터. 그러면 표준 부하에 대한 내용은 제곱미터당 다 주어졌거든요. A에 대해서 7만 제곱미터, 7만 제곱미터입니다. 곱하기죠. 곱하기 20, 조명 20 플러스 일반 동력 35 플러스 40, 냉방 40. 넌 단위가 뭡니까? 볼트암페어 제곱미터랍니다. 그러면 이 두 식을 곱해주면 제곱미터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뭐만 남는다? 볼트암페어만 남습니다. 근데 용량을 뭘로? KVA로 구하라.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면 킬로볼트 암페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6650 KVA 값을 구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설비 문제치고는 아주 쉽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 계약 부하 설비에 의한 계약 최대 전력을 정하는 경우에 부하 설비 용량이 900kW가 있습니다. 900kW다. 전력회사의 계약 최대 전력을 구하시오. 단 계약 최대 전력 환산표는 아래와 같다. 부하 설비 입력을 하는데 처음 75에 대해서는 100%를 환산하고 다음 75에서는 80%를 하고 다음에 75에서는 75를 하고 다음 75에 대해서는 65를 하고 결론적으로 얘까지 하면 전부 다 150에 해서 300이 되죠. 그러면 이 300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0.6을 해줘라.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자, 일단 처음에 75죠. 75는 0.1이니까 할 필요 없죠. 플러스 그 다음 75에서는 0.85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75에 대해서는 75%입니다. 0.75 플러스 다음 75kg에 대해서는 0.65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300은 다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나 났습니까? 600이죠. 그 나머지 600 초과분에 대해서는 60%, 즉 나머지 600kg에 대해서는 0.6을 적용하시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603.75, 603.75. 여러분들 우리 한전하고 계약할 때는 이 1단위로 합니다. 1단위. 그래서 얘를 올리면 604 킬로와트 한전하고 계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같이 604라고 해 주시라. 604kg. 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6번 보시죠. 다음과 같이 주어진 계정기에 대한 한글 명칭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OCR은 우리 전기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입니다. 오버 커런트 딜레이 뭡니까? 과전류 계전기 합니다.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여러분들 GR은 뭡니까? 그라운드 딜레이죠. 지락 계전기입니다. 지락 계전기. 자, 이제 OPR입니다. 이것은 오픈 페이스입니다. 오픈 페이스. 이게 상이거든요. 상이 열렸다. 상이 열렸다.
그럼 결국은 뭐요? 결상계전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픈 페이스 이게 상이거든요. 페이스. 다음에 OBR 뭡니까? 오버 볼테이지 딜레이죠. 과전압 계전기입니다. 과전압 계전기. 다음에 PWR 얘는 계전기니까 얘는 파워입니다. 파워. 파워가 뭐예요? 전력이죠. 파워 딜레이. 그래서 전력 계전기다. 어느 일정량 전력을 세팅해 놓고 그걸 기준해서 세팅해서 움직이게 하는 어떤 계전 방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많이 물론 결선 계전기를 보는데 전력 계전기는 많이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것도 와 같이 출제가 되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시겠습니다. 연축전지, 즉 납축전지의 전격 용량이 200A/C, 상시부하가 10kW, 표준 전압이 100V인 부동 충전 방식 충전기 2차 충전 전류를 구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교르지 않는다. 여러분들 부동 충전 방식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충전기가 있으면 이게 충전기입니다. 충전기가 있다. 자, 충전기를 이용해서 배터리에 충전합니다. 축전지입니다. 여기에 부하가 있겠죠. 부하다. 지금 이 연축전지, 납축전지의 전격 용량은 200A시랍니다. 200A. 이고 요 상시부하, 이 부하는 얼마다? 10kW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압은 얼마다? 100V다 그랬죠. 자, 지금 요 문제의 뜻은 요 충전 전류 구하라는 거죠. 요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요 전류를 구하라고 하면 요 전류와 요 전류를 우리는 구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납축전지는 200A시에서 얘는 방전율이 얼마요? 10시간이거든요. 10시간. 예를 들어서 알칼리는 5시간. 뭐 참고로 알칼리는 방전율이 5시간이지만 납은 10시간입니다. 그래서 요놈이 이걸 보면 아워 없어지면서 10을 띄니까 얘는 얼마다? 20A입니다. 요놈에다가 요 20A에다가 여기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되겠죠? 부하의 전류는 10 곱하기 10의 3승 만와트입니다. 요 만와트의 전압은 얼마예요? 100V입니다. 역률이 없으면 이 와트는 뭐가 같아요? 볼트암페어하고 똑같죠. 100V입니다. 없어지니까 암페어입니다. 100을 없애주면 만에서 100을 없애주면 넌 얼마다? 100이죠. 100입니다. 만에서 100을 나누면 100에다가 요 100에다가 100A에다가 20A 합한 게 얘지 않습니까? 그럼 너는 얼마예요? 20 플러스 100. 그래서 120A를 써주시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답에다는 120이고 풀이 과정은 와 같습니다. 풀이 과정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도 많이 출제되는 문제죠. 여러분들 그 공부하신 분들은 관연대 보면 나와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8번 보시겠습니다. 단산 변압기 변압비는 3500대 100V로 같으며 얘와 얘 변압비는 똑같답니다. 변압비는 똑같으며 지금 고압측이죠. 이 고압측 그림과 같이 직렬로 5500V를 전원을 연결하고 저압측입니다. 이 저압측에 3옴, 5옴의 저항을 접속했을 때 고압측 단자전압 2원과 요 2원과 여기에 걸리는 요 2원과
요 E2의 전압을 구하시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 변압비가 있겠죠. 변압비는 뭐 얘하고 똑같겠습니다. 변압비는 35대 1이겠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변압비는 뭐예요? 루트 임피던스 2, 임피던스 2입니다. 임피던스 1이 있겠죠. 임피던스 1. 우리는 이 임피던스 1을 구해서 임피던스 B로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전기 1차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저항이 두 개 있으면 전압의 분압이 있거든요. 분압. 그럼 분압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E1을 구하라고 하면 E1은요. 이 두 개의 R1, R2를 알면 R1 플러스 R2분의 R1에 걸린 거죠. R1 얼마가 인가됐다? 5,500에 돼 있어. 전압의 분압이거든요. 이 전압 저항의 B에 의해서 분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양변을 제곱하면 A 제곱은요 Z2분의 Z1이겠죠. 우리는 임피던스 원측, 자 3옴일 때 1차 측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 A 제곱 Z2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변압비는 똑같다 그랬거든요. 얘 변압비나 얘 변압비가 똑같다? 그러면 만약에 얘를 이놈을 Z 다시라고 했습니다. Z 다시 1은 A 제곱 Z 다시 2가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얘가 똑같다는 얘기는 이 비율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얘가 3옴이면 3옴과 2일 때 5일 때 R1과 R2의 비율이 얼마다? 3대 5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3대 5가 된다. 가능하시겠습니까? 3대 5가 되겠죠. 그 비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 비대로. 그래서 계산해보면 2번은 3 플러스 5 3 플러스 5에서 어디에 걸린 거? 3에 걸린 것이 2번입니다. 5,500이죠. 1,500.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2062.5 2062.5죠. 62.5. 마찬가지로 E2에 걸린 것은요. E2에 걸린 것은 두 놈에서 어디에 걸린 거? 3 플러스 5분의 5에 걸린 것입니다. 5에 걸린 거. 5,500 똑같죠. 계산해 주시면 3437. 3437.5V.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기사 1차 할 때 전압의 분압입니다. 분압의 법칙. 거기에 약간 변압비가 이게 조금 이게 첨가된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시죠. 자, 9번 되시겠습니다. 9번은 이제 이게 그 감리 문제인데요. 조금 복잡하죠. 어쨌든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서 전기공사업체에 해당 공사 현장에 공사 업무 수행상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 보관한다. 이에 해당하는 서식을 5가지만 쓰시오. 감리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현장. 시공업체죠. 공사, 즉 시공사입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공사 소장은 항상 뭐 해야 돼요?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작업 지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안전관리비, 비용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항상 보고 직원들한테 보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데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비치하고 보관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작업 계획서가 있어야 되겠죠. 작업 계획서를 풉니다. 오늘은 뭘 한다? 작업 계획서. 오늘 시공 계획서 또는 작업 계획서. 이번 주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뭐 배관 작업을 한다든가 다음 주는 입선 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작업 계획서를 보고 이제 공사 우리 작업원은 우리 작업자들이 그 작업 계획서에 의해서
시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 현황이 있습니다. 하도 현황이죠. 하도급 현황. 우리 이제 이 시공사가 있으면, 전업사가 있으면 일 다 못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하도를 주죠. 그래서 하도급 현황,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주요 인력 현황도 알아야 됩니다. 주요 인력 현황, 인력 및 주요 인력 및 장비 투입 현황, 장비 투입 현황. 주요 인력, 뭐 배관공, 송전공, 변전공이 있겠죠. 이런 인력, 그리고 장비는 어떤 장비가 오늘 투입할 거다. 이런 것들을 비치를 해 놓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자재 공급원, 기자재 공급 승인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재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뭐 변압기도 들어가고 차단기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승인원이 있겠죠. 공급 승인원. 다섯 번째 주간 공정 계획 및 주간 공정 계획. 주간 공정 계획. 그래서 우리 이제 감리 시공 현장에 가보면 주간 단위로 목요일이면 목요일 날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그 주간 단위로 공정회의를 합니다. 공정회의를. 그래서 그 시공사 간에 뭐 전기, 소방, 통신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 토목 등을 다 모여서 공정 간 회의가 해야 뭐가 안 되죠? 서로 작업이 지연되는 현상 또는 오버돼 갖고 문제되는 현상을 미리 사전에 협의합니다. 이러한 실적 계획 및 실적, 또 전번 주에 뭘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그런 실적사항, 실적 현황, 이런 것들을 비치를 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현황, 안전관리비가 있으면 이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현황, 여러분들 이제 이 안전관리비도 중요하거든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현황. 그 다음에 각종 측정 기록표, 각종 측정 기록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측정 기록표, 뭐 여러 가지 등등 쉽지는 않겠으나 어쨌든 이런 것들을 시공사에서는 현장에다가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번 보시겠습니다. 전동기입니다. 이 전동기 지금 마그네틱 컨택터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동기가 있겠죠. 전동기를 현장과 사무실에서 각각 기동 및 정지하려고 합니다. 시퀀서 회로도를 보고 미완성된 시퀀서 회로도를 완성하시고 그랬습니다. 온, 오프 스위치 각각 하나씩만. 지금 현장도 온오프 하나씩 있습니다. 온을 했을 때 뭐 MC 요 마그네틱, 자 온을 해서 들어가서 얘가 여자가 되면 마그네틱 컨택터가 자기 유지해서 유지하는 그런 회로도입니다. 선의 접속과 미접속에 대한 예시를 참고하라 그랬거든요. 자, 이 경우에 현장에서 지금 이거 누르면 스위치 온 하면 이게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실에서 한다는 얘기죠. 뭐 사무실에도 뭐 온 버튼을 놓으면 되겠습니다. 온 버튼. 자, 이게 온입니다. 온. 자, 온을 누르면 현장에서 누르거나 사무실에서 누르면 이게 이제 가야죠. 그래서 와 같이 가서 이렇게 흘러서 가서 여자 되면 온에서 여자 되면 자기 유지합니다. 얘를 누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누르면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MC가 여자 돼서 마그네틱 컨택터가 들어가면서 자기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죠. 자, 여기서 현장에서 끄고 싶으면 얘를 오프 시키면 소자가 됩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도 소자를 시킬 수 꺼야 되지 않습니까? 온오프를. 그럼 여기다도 뭘 한다? 여기다도 오프 스위치를 놓으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오프입니다. 그래서 현장과 사무실 각각에서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시퀀서 회로도가 되겠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죠.